이 분명히 살 게 없었거든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인스타를 좀 봤을 뿐인데 어느새 장바구니에 뭔가가 담겨 있고 카드를 긁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피드를 쭉 내리다 보면은 남들은 다 오마카세 가고 호캉스 가고 명품 언박싱을 하는데 나만 가만히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들고 나면 이상하게 뭐라도 하나 사야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나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보면 1인당 명품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약 308달러인데 이게 미국인이나 중국인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이걸 두고 한국 사람들이 허영심이 많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만큼 우리가 비교 자극이 센 환경에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은 그 비교가 어떻게 우리 통장을 비우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같이 짚어볼게요. 먼저 우리가 매일 보는 그 피드의 정체부터 짚어볼게요. 인스타에 올라오는 건 남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0.1초예요. 가장 예쁘게 나온 사진, 가장 근사했던 그 순간만 골라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일주일 내내 야근하고 라면 먹은 99%의 일상은 거기에 안 올라오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별로였던 날은 안 올리고 잘 나온 한 컷만 골라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드는 모두가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일종의 편집된 베스트 컷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 뇌가 이걸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남의 하이라이트를 내 일상이랑 나란히 놓고 비교하거든요. 그러면 내 평범한 하루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져요. 사실 비교 대상 자체가 현실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그럼 그 비교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게요. 심리학에서는 나보다 잘난 사람과 자신을 견주는 걸 상향 비교도라고 불러요. SNS 이용자 9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가 있는데요. SNS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이 상향 비교를 더 많이 경험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상향 비교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느낌. 그래서 실제 내 경제 상황을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나쁘게 판단하게 되고 삶의 만족도까지 떨어진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의지가 약하거나 마음이 좁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SNS를 자주 보면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종의 자동 반응에 가깝거든요. 입구를 열어두면 박탈감이 따라 들어오는 구조인 거예요. 그 박탈감이 다음에 뭘 하는지 아세요? 지갑을 열어요. 마음에 빈 구멍이 생기면은 사람은 그걸 빨리 메우고 싶어 하거든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결제예요. 뭔가를 사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나도 가졌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걸 보상 심리 또는 보상 소비라고 불러요. 실제로 SNS 이용 동기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은 상향 비교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충동 구매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경로가 확인됐어요. 비교, 박탈감, 충동 구매로 이어지는 회로가 머릿속에 실제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동적으로 결제 버튼을 누를 때 그게 정말 그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닐 때가 많아요. 사실은 비교 때문에 생긴 마음의 허전함을 메우려는 거였던 거죠. 물건은 핑계고 진짜 사려는 건 괜찮아진 기분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갈게요. 도파민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도파민은 우리가 뭔가 좋은 걸 기대할 때 나오는 지극히 정상적인 보상 물질이거든요. 재미있는 일을 향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고마운 신호예요. 문제는 도파민 자체가 아니라 그걸 노린 자극에 반복해서 노출되는 환경이에요. 흥미로운 건 뇌는 물건을 살 때보다 살까 말까 기대할 때 도파민을 더 많이 분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하는 순간 쾌감은 정점을 찍고 막상 받아보면 금방 식어버려요. 그러면 또 다른 자극을 찾아 피드를 열게 되고요. 이렇게 새로움과 인증에 쾌감을 조차 끝없이 결제하는 행태를 요즘은 도파민이라고 불러요. 도파민을 게임 아이템 모으듯 캐러 다닌다는 뜻이거든요. 사면 잠깐 채워졌다가 다음 비교 대상이 나타나면 또 허전해지는 끝나지 않는 루프인 거예요. 이 루프가 가장 잘 보이는 장면이 바로 인증샷 지출이에요.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리기 위해서 가는 오마카세,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찍기 위해서 사는 명품. 한 번쯤 솔직하게 돌아보면 그 지출의 진짜 목적이 경험보다 인증에 가까웠던 적 잊지 않으세요? 여기엔 포모라는 심리가 깔려 있어요. 나만 놓칠까봐, 나만 빠질까봐 불안한 마음이거든요. 남들 다 가는 핫플레이스, 다들 산다는 한정판을 보고 있으면은 지금 안 하면 나만 뒤처진다는 조바심이 들어요. 그 조바심이 충동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인증샷을 위한 지출은 만족이 정말 짧아요. 올리고 좋아요 몇 개 받고 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남는 건 사진 한 장과 카드값인데 그 카드값은 다음 달까지 따라오잖아요. 자극은 0.1초인데 비용은 한 달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좀 편해지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피드 속 그 화려함, 상당수가 거품이에요. 1인당 명품 소비 세계 1위라는 그 숫자 뒤에는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과시 소비가 적지 않게 섞여 있어요. 무리해서 때로는 빚을 내서까지 인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러워하던 그 사람도 사실은 카드값에 허덕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테크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글이 있어요. 남들도 카드값에 허덕인다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편집된 화면만 보면 다들 부자 같지만 그 뒤에 통장까지 보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대상 자체가 실제 현실이 아닌 허상일 수 있다는 것. 허상을 따라잡으려고 진짜 내 돈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멈춰서 물어볼 만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내 트리거를 아는 것이에요. 며칠만 솔직하게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보여요. 내가 충동 구매를 하기 직전 거의 항상 SNS를 보던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피드를 한참 내리다가 릴스를 몇 개 보다가 그 직후에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리거를 알면 그 지점에서 멈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건 이 물건이 아니라 방금 본 피드 때문에 생긴 박탈감을 메우려는 거구나. 이 한 문장을 떠올릴 수 있으면 결제 버튼 앞에서 한 번 더 멈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로 욕구를 이기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너무 힘든 싸움이거든요. 대신 욕구가 어디서 켜지는지 그 스위치만 알아두는 거예요. 스위치를 알면 끄는 건 훨씬 쉬워지니까요. 두 번째는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습관이에요. 하나는 24시간 룰이에요.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결제하지 말고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24시간만 묵혀보는 거예요. 도파민은 기대할 때 정점이라고 했잖아요. 하루만 지나면 그 열기가 식어서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가 훨씬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다음 날에도 여전히 사고 싶으면 그건 진짜 필요한 거예요. 다른 하나는 더 근본적인 건데요. 아예 비교의 입구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욕구가 켜지는 게 SNS라면 SNS를 보는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앱의 하루 사용 시간 제한을 걸어두거나 쇼핑 알림과 푸시를 꺼두는 것만으로도 노출 빈도가 확 줄어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통장을 나눠 돈의 흐름을 설계하는 방법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게 돈이 들어온 뒤의 구조라면 오늘 얘기는 그보다 앞단이에요. 소비 욕구가 켜지는 입구 자체를 줄이는 거니까요. 그렇게까지 끊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험 하나를 가져왔어요. 영국 베스 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무작위 대조 실험인데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일주일 동안 SNS를 완전히 끊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그룹의 웰빙 지수가 평균 40육에서 55.93으로 올라갔어요. 우울과 불안 지표도 같이 낮아졌고요. 딱 일주일이었는데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SNS 끊어라가 잔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측정된 결과라는 거예요. 자극의 입구를 줄이니까 마음이 실제로 편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면은 그러니까 박탈감을 메우려고 뭔가를 살 이유도 같이 줄어들어요. 오해는 마세요. SNS를 영원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입구를 줄이면은 욕구가 줄어든다는 게 기분 탓이 아니라 실험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딱 일주일 한번 시험해 볼 만하지 않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비교 대신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까요? 답은 남의 피드가 아니라 내 기준이에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충분함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보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소비도 똑같아요. 남들이 사니까가 아니라 내 삶에 진짜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여기 도움이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뭔가를 사기 직전에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안 본다고 해도 나는 살 것인가? SNS에 올릴 수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전히 사고 싶다면 그건 내 가치 기준에 맞는 소비예요. 반대로 올리려고 보여주려고 사는 거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하고요. 이렇게 기준이 내 안에 생기면 신기하게 피드를 봐도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아요. 남이 뭘 가졌든 그건 그 사람 기준이고 나는 내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게 비교에서 벗어나는 가장 단단한 방법이거든요. 오늘 얘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통장을 망치는 건 여러분의 의지밖에 아니라 매일 보는 비교의 출처예요. 그러니까 더 독하게 절약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비교의 입구를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구를 줄이면은 신기하게 욕구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오늘 딱 하나만 해보신다면 자주 쓰는 SNS 앱에 하루 사용 시간 제한을 걸어두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사고 싶은 게 생기면은 24시간만 묵혀보시고요. 그거 하나로도 한 달 카드값이 꽤 달라질 거예요. 남들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삶, 그게 통장도 마음도 지키는 길이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음에도 먼저 찾아보고 정리해서 들고 올게요.